불교를 좀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선생님이신데 은행 지점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하고 가까운 그런 종사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도 누구라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 좀 하면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부탁을 드렸는데 탑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예문이 있으면은 강의 끝나고 물어주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탑을 통한 불교의 이해 이런 주제로 이동일 선생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가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회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이 설명을 주고 할 책인데 한가목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이 계셔서 탑을 제가 한 데가 수업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특별히 지식을 많이 가진 건 없고 운원과 특히 경상북도의 경주부근에는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화면을 많이 준비를 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탑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탑은 인도 처음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인도 왕자로 태어났던 석가모니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29살에 출가를 하고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40여 년간 거리에서 가르침을 전하다가 80살에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도 장례 풍습에 따라서 화장을 하였고 화장한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그 탑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에는 8개 그 부족 국가가 구성해 있었는데 각국이 다 우리도 어느 한 나라만 탑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8개의 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 8탑이라고 전한답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인도가 이제 약간 통일 국가로 가서 아소카 왕이 이때 8개의 8개 탑을 다시 재발굴해 가지고 84,000개로 나누어서 인도 전역에 탑을 세우고 불교를 인도 국교로 인정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불교를 전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치라는 지방에 거대한 불탑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는 우리 불교가 지금은 뭐 절이 있고 불상이 있고 불경이 있고 불화가 있고 이래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탑 위에는 불교에 특별히 숭배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인도에서는 탑을 그냥 도움식으로 1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자들이 전부 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경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에 진신사리를 봉헌하고 탑들이
이 처음에 그 불교를 믿는 모든 이들을 숭배하고 그 불교 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탑들이 결국 불교가 우리가 전해오는 우리나라가 전해왔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탑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가 되게 되었고, 우리는 또 이 탑을 일본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이 처음에 지진살이가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탑은 늘어나고 그 탑마다 그 사리를 다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불경 그 세월이 흘러서 불경이라든지 또는 불상이라든지 또는 불교의 중요한 유적들을 넣어서 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탑이 전래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와서, 근데 인도의 탑과 중국의 탑은 다르다고 합니다. 서적에 의하면은 인도는 그냥 도움식으로 둥그름하게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누각 형식으로 높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역시 그 재료들이 목재로 여러 층의 높은 탑을 건설했는데 그 탑을 목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는 중국에서는 주로 전탑, 그 다음에 모전 석탑식으로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어서 특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는 현재 우리가 잘 발견 안 되니까 탑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탑, 오늘 백제탑 2개를 소개드리고 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신라탑, 통일시대 이전과 신라시대의 신라의 탑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려시대의 탑 한두 개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초기에 세조 때 만들어진 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지진살이는 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온 살이는 승탑, 말하자면 부도로 그 절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도밭이라든지 절 주변에 승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탑 중에도 특히 만들어진 것이 잘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승탑의 조각이 특히 유명하다든지 이런 것은 역시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몇 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이 처음에 세워져서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왔느냐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목탑, 그 다음에는 모전석탑은 돌을 다듬어서 이제 벽돌 모양으로 적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탑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탑은 흙벽돌을 굽어서 800대 내지 1000도로 굽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굽어가지고 탑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석탑은 역시 우리나라의 많은 화강석을 잘 가공을 해서 석탑을 주로 신라시대, 통일시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탑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목탑, 나무로 만든 탑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역시 나무로 만든 것은 내구성이 제일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제 화마, 불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패하거나, 예를 들면 썩거나 이래서 또 오래 보존할 수 없는 점. 그러한 점들이 주로 있었고, 우리나라도 주로 아마 전쟁으로 인한 화마로 거의 없어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목탑은
법주사의 팔상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주사 팔상전은 아주 가장 법주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이 팔상전 안에는 불상도 있고 거의 법당이 설치되어 있어서 혹 잘못 이해를 하면은 탑보다는 법당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500년 이상 된 그 탑은 팔상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딴 곳이 한두 곳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없어졌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목탑은 유일하게 속리사의 팔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보셨을 거로도 생각되고, 또 속리사에는 이거 외에도 국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소개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그건 제 분야가 아니고, 목탑이 우리나라에는 국보로는 뭐 다른 보물이나 뭐 유물로는 남아 있는 게 있겠죠. 국보로는 법주사의 팔상전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전석탑입니다. 모전석탑은 그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그래서 그 탑을 완성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경주에 있는 분황사의 삼층탑이 모전석탑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황사는 경주 시내에 있고, 첫째는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찾아가기가 쉽고, 또 주차장이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생각만 있으시면은 이 분황사의 모전석탑은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남아 있고, 이 기록에 의하면 이건 9층탑이었다고 합니다. 9층탑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 때 무너져 가지고 3층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1915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해체 수리를 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사리함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보물들을 수습한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9층탑으로, 그리고 탑이 처음에는 거대했기 때문에 이 밑에 1층의 크기와 기단층, 쉽게 말해서 이까지가 그 기단이고, 층은 이게 1층, 2층인데 이 기단층이 키가 넘습니다. 상당히 뭐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상당히 높고, 또 탑의 전체 둘레도 큽니다. 그래서 도저히 3층 탑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모든 서적도 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모전석탑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또 있다고 하고, 또 옆에 우선 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라의 탑 중에도 분황사의 모전석탑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또 연대도 경주시내에 있는 탑으로 봐서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다음 옆에 있는 것은 의성 금성면 탐리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5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이제 동네까지는 쉬운데 동네 안에서 찾아가기가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차로 가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진은 제 사진인데, 보면은 1층 올라가는 데까지가 제 키보다 높으죠. 그러니까 5층 탑인데, 사실 이 통일 신라 시대 전후에서 된 5층 탑은 드물고 거의 3층 탑인데, 이 탑은 5층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모전 탑인데, 요 1층 계단에서 1층 요까지는 원석이 그대로 되어 있고, 이후에는
돌을 다듬어서 그 탑을 만들어진 모전석 탑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모전석 탑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이제 분황사 석탑, 그 탑리면에 있는 5층 석탑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에 이런 것이 하나, 또 그 영양 소재지에 가까이에 모전석탑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영양은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탑입니다. 전탑은 이제 그 벽돌을 구워서 만든 탑이 이 전탑입니다. 이 탑은 현재 그 사진이 좀 벽이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 벽이 있는 중앙선 철로가 다 철거되어서 안동 시내에서 그 안동 댐으로 올라가는 길 맨편에 있습니다. 맨편이 있고 역시 상당히 높고 7층이지만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약간 집이 보이는 부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임청각 집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했고 아직 작업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 그 법풍사 전탑은 그 이상용 선생의 구택과 두 곳을 한꺼번에 돌아보시면은 볼만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전탑은 우리나라의 안동 주변에만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발견되지 않고, 또 그것이 이런 일반적인 안내하는 서적에서도 왜 안동만이 전탑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동 남안동 인터체인지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로 들어가는 쪽에 그 덜 한가운데 그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도 조탑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에서는 제외했습니다만은, 안동 주변에는 보물로 지정된 그 전탑들이 서너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상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탑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석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탑은 현재 우리나라 백제에 있는 탑하고, 그 다음에 경주 주변에 이 석탑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계도 이 시대 탑들이 그 백제탑하고, 요게 대표적으로 백제탑 하나하고 여기 화면에 그 불국사 다보탑을 해놨습니다만은 많이 있어서 백제탑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경주에 있는 신라탑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여 시내에 있는 탑입니다. 이 시내에 있고 또 굉장히 넓습니다. 이 탑 있는 부근 주변이 굉장히 넓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해체 수립을 해가지고 확립을 해놨다고 하고, 옆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은 이 탑 안에 있던 것을 그 해체 수리할 때 발견해서 뒤에 있는 저 당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아마 부여여행 시에는 거의 정림사지 이 타부 순회는 안 빠지는 거로 거의 되어 있는 거로도 알고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그 부여 역사 탐방을 갔을 때 본 기억으로 이 탑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탑을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특이한 바는 이 1층에 그까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 탑에 대해 여기에 그 자기가 백제의 황복을 받고 그 공을 적은 기공문이 1층에 있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평제탑이라고 불려졌는데, 이후에 이 주변을 전부 개발하면서 정림사지에 대한 유적이 많이 나와서 정림사지 5층 탑으로 명명을 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인데 현재 이것도 거의 동시대의 그 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 무너져 가지고 그 형편없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5년에 우리나라에서 해체 수리를 쭉 해서 그 원형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리암 응구는 역시 1965년에 이 탑을 해체 수리할 때 나온 것을, 그다음 여기에 불교 박물관이 있답니다. 그 불교 박물관 안에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 백제탑으로 유명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시대의 탑이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문사지, 고선사지, 그 다음에 나온 자필것을 현재 그 각종 서적에서 말하는 시대적으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문사지 이 석탑이 되겠습니다. 가보신 분도 많으실 거로 생각되고, 또 이 경주에서 간포로 가다가 다 가서 오른쪽으로 나정해수욕장 다 가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도 잘 돼 있죠.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 정비가 잘 돼 있고 지나는 걸음에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탑이 크기가 이게 좀 큰 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때는 아마 거의 그 신라에 5층 탑이 하나 있고 거의 3층 탑으로 건립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보셨을 거로 하기 때문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선사지 상품 석탑인데 경주 박물관 저쪽 구석에 있습니다. 이것은 1975년에 덕동댐을 건설하면서 경주에서 옛날 요새는 뭐 길이 딴 데 자꾸 생겼습니다만은 경주 간포 넘어가다가 경주의 덕동댐 안에 수몰되었기 때문에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가지고 건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가문사지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은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가문사 절 전체를 신문왕이 680년에 건립을 했는데 그 신문왕이 처음에 자기 신문왕 아버지인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절을 처음 시작했는데 역사를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아들이 완성을 해놓는 게 가문사인데 절을 짓기는 그렇게 짓다는 기록은 있는데 언제 없어지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선사지 탑은 이거는 이제 다 가보면은 그 옆에다가 당시에 수몰되기 전에 있었던 각종 기물들을 옆에 역시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유적 맞은편에는 다른데 발굴된 경주에 성물들이 대단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주 박물관에 가셨을 때 고선사지 탑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고선사지도 3층 탑이고, 그 다음에 가문사지도 3층 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현공면 나원리에 있는 5층 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병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백탑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저도 이거 차를 가지고 갔는데 경주에서 이거 나정리 찾아가는 것도 길이 좀 간단하지 않고 해서 조금 돌았고요. 그 다음에 나정리에 도착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 5층 석탑 입구라고 딱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들어가는 길이 그 농로 1차선 도로만 있어요. 가다가 갈림길이 두 번 내리고 해가지고 조금 찾아가는데 고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신경을 좀 써서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탑 앞에 가면은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것도 1996년에 해체 수리했다고 합니다. 하고, 이게 다른 탑에는 다 뭐 여러 끔긋하게 끼고, 이끼도 끼고 뭐 이런데 좀 깨끗해요. 그래서 책에도 소개할 때는 나정리 백탑, 흰탑이라고 백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황복사지 3층 탑입니다. 황복사지 3층 탑은 오늘 경주 시내에서 찾기도 쉽고, 또 이게 다른 탑 앞에 감원사지나 박물관에 있는 고선사지 탑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적고 이 옆에 들이 상당히 넓어서 제가 가봤을 때 그냥 푸르게 많이 휘어 있습니다. 혹시 가을철에 가서 만약에 곡식이 무르일 때쯤에는 아주 보기도 좋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들과 산 입구에 좀 가까이 있어서 찾기도 쉽고 해서 관심 있으면은 충분히 찾아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정해사지 장항리 이제 5층 서호층, 말하면 탑이 두 개 있었는데 서호층 서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가포 넘어가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옛날 길로는 토암산 석굴암 넘어가지고 간포 가는 길로 내려가면 되고, 현재는 다시 터널을 뚫어가지고 수력원자력 찾기가 쉽습니다. 수력원자력 본사에서 다시 토암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편 산기슭에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게 막 수해가 나가지고 입구까지 갈 수가 없어서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조금 걸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마 정리가 되어가지고 입구까지는 차량이 갈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서는 계단이 상당히 높게 철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계단을 올라가서 보면은 이 사진은 깨끗합니다만은 잡초가 대단히 무성하고, 그에는 역시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가 사람이 찾아오지 왔는 흔적이 거의 없고 상당히 좀 쓸쓸하다 할까 좀 안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참 불행스럽게도 1923년에 도굴범들이, 이게 일제강점기죠. 도굴범들이 이 탑하고 주변을 다 막 흩어내가지고 중요한 것도 가져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932년에 그로부터 9년 뒤에 이제 현재 서탑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서탑은 완전한 형태로 서우, 그리고 서탑 정면에 보면 아주 조각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탑은 영 하다가 보시다시피 기단도 이렇게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 조각은 이 건물 이 돌 앞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상당히 보기가 그렇다고 기억에 남고 해서 요 두 사진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항리에 있는 탑은 사실은 마음을 먹고 일부러 가야 되는데, 감은사지의 탑은 가보는데 여기는 잘 안 가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저도 그전에 그랬고 잘 몰랐는데, 오히려 여기를 한번 가봄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또 도굴범들이 이런 것을 좀 이 외중하에 그랬겠죠. 넘어뜨리고 해서 우리 역사가 파괴됐던 현장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서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강에 있는 정해사지 13층 서탑입니다.
이 탑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옥산서원을 지나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동락당 그 옛날 구택이 있죠. 동락당을 더 지나서 동락당까지는 길이 이제 2차선이라서 차가 가기가 좋은데 동락당 지나서는 그 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길이 좀 외길이고 조금 좁습니다. 좁은데 역시 여도 가다가 동락당 지나가지고는 조금 가면은 안내판도 있고 또 이 앞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 탑은 이 1층은 이렇게 상당히 높고 다른 탑과 크게 차이가 없죠. 앞서 보셨던 3층이나 5층 탑들 그런 거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위에 부분은 그만 그 아주 쭉 올라가면서 했어요. 그런 점이 특이합니다. 뭐 이거를 왜 그랬냐 그런 거는 뭐 소개도 안 나와 있고 다른 탑에 비해서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특이하다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산서원 맞은편 산 쪽에 커다란 현대식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하고 이 정해사지 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번호가 빠른 것이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래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요건 좀 보시다시피 특이하죠. 특이한데 이까지가 기단층입니다. 그러니까 기단이 2층으로 되어 있죠. 기단이 이 1층 역에는 역시 다른 그 탑과 마찬가지로 조각도 되어 있으며 요 올라가는 사자 4마리가 4곳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자 위에 이제 3층이 되겠죠. 그래서 화엄사에 있는 사자사 3층 석탑은 상당히 기이하고 특수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 충주 타평길 7층 석탑 이것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중심지에서 이 탑을 쏘았는데 이 높이가 대단히 17m고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탑이 그래서 다른 탑에 비해서 일본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 그 전진사지 3층 석탑 이것도 통일 신라시대인데 동해안에 이제 그래 좀 드물게 이런 탑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탑 말하자면 부도죠. 부도. 근데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탑은 이 고려시대에 건립된 석조 8강 원당형 성탑이라고 합니다. 팔각으로 각도 팔각이고 그다음 원당형 성탑인데 10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 특히 돌을 다듬은 조각이 특히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국보로 지정했는데 그 누구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달사 자체의 절은 신라시대에 그 창건된 사찰로 고려 왕실의 그 보호를 받는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언제 없어졌는지는 규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화손 쌍봉사 철감 선사탑은 이게 뭐 화순에 있는데 이 탑은 이 절을 창건한 도운이라는 스님의 유고를 안치하였다고 전하고
신라시대의 성탑으로 전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역시 팔각이랍니다. 팔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 고달사지 성탑이나 쌍용사지 이 네 성탑은 절 구내에는 없습니다. 절 밖에 역시 부도가 있는 자리에 나와 있고, 특히 군의 영곡사 북성탑, 동성탑은 양쪽 산기슭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정식으로 탑, 말하자면 스님의 사리 또는 사리 대신해서 있는 탑들은 완전히 절 안에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성탑들은 이제 그 바깥에, 절 바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쪽에 이 경상도 지역에도 뭐 절 많습니다. 부도는 있어도 좀 적은데, 전라도에 가면 이 그 부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이쪽하고 그 저쪽하고의 그 풍습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지에 3만 대에 있는 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것도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김천 기랑사지 동서 삼층탑, 요거는 신라시대 동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김천에 안 남아 있고 국립 중앙 서울 경복궁 시대 때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옮겨졌죠. 용산인강으로 옮겨지면서도 그곳에 가서 가 있고, 그 다음에 김천 경천사지 십층탑은 뭐 고려시대 탑인데, 개성 경천사지 십층탑도 그는 뭐 어떤 연유로 해서 왔는지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어 있는데 국립박물관에 있고, 그 다음에 개성 남개원지, 이것도 국립박물관에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실 때 탑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역시 국립박물관에 있는 성탑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국립박물관 야외이기 때문에 탑도 야외에 이제 자리에 정지가 되어 있고, 성탑도 여기는 왜 보면 탑하고 좀 위치는 다르겠지만은 좀 야외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역시 각마다 좀 특이하죠. 이거는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탑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공통적으로 조각이 아름답고 시대를 대표하는 성탑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받은 그 탑, 물론 이 탑이 이외에도 대단히 많죠. 우리 주변에도 뭐 구미도 있고 또는 뭐 창녕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다 소개는 못 해드렸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회에 탑에 대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탑들이 역사를 가졌구나 하는 의미를 상당히 가졌고, 혹시 여러분들도 미흡합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탑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보신 그 탑하고 성탑, 이거는 전부 국보, 오늘 보신 건 전부 국보입니다. 국보만 골라서 편집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이 강의를 위해서 현장까지 가보시는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이동일 선생님께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일 날 또 이 강의가 원래 계획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놀아라 하네. 놀아라 하는데 놀지 말고 이 강의 들어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제 판단에는 안 된다. 다 노는데 어디 노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시다시피 요일별로 지금 똑같은 횟수를 강의를 듣도록 계획을 해놨는데 10월 2일이 월요일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로 어느 날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강사님 또 사전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동을 해봤습니다. 10월 2일 거를 10월 13일 월요일로 와 13일 월요일 아니네. 10월 16일 월요일로 바꿉니다. 그때 가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아시죠?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걸 회원님들이 활용을 안 하면요 전에 카페만 또 못하거든요. 있으면 매기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돈 들어가지고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조금 홈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이제 검색창에서 다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는 아직까지 안 뜹니다. 안 뜨고 다음 검색창에서 대구 문화재 지킴이회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대구 문화재 지킴이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다음 창이거든요. 여기 제일 위에 검색창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구 문화지킴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 문화지킴이에 나오고 여기 영문 주소가 뜹니다. 이거 클릭하면 나오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본지의 안내, 인사말, 주요 연역,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게시판, 공지사항, 동영상, 자료실, 임원명단, 홍보자료. 임원명단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 이름도 나오고 서상수, 서상한 꼭 나오죠. 그다음 이제 임원명단 홍보자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교양자료키가 여기 지금 많이 인수해가지고 배열해놨죠. 저는 교양자료로 그렇게 불러왔는데 이 홈페이지에서는 그 교양자료라는 말 안 쓰고 홍보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나 싶어가지고 홍보자료를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를 올렸는데 한국의 불상계관, 한일 국보 방가사유상 외에 자, 이거 클릭하면 여기 밑에 두 개가 뜹니다. 두 개가 뜨는데 다운로드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뜨는 거는 지금 그냥 로그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인 하면은 누구든지 회원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상황. 이제 주로 일로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팀별로 활동 보겠습니다. 이거는 9월 4일날 올린 거. 지난 금요일날 올린 거. 금요팀이 활동한 거. 네, 사진 2장 올려놨네요. 사회 응원 활동. 네, 역시 이제 사회 응원 활동 팀에서 올린 거고. 문화재 답사. 백령도 여행길에서 변명교 선생님이 이제 여행길에서 뭐 시를 한 편 올려놨네요. 사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양강좌. 이거는 지금 과거에 많이 했던 걸 여기 다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카페에 그대로 놔두고, 카페는 금년 내로 이제 폐쇄할 겁니다. 이제 홈페이지 일어나시기로 작정인데, 오늘이 19차 아닙니까? 그 19차 교양강좌 요거를 제가 그 주소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뭡니까? 휴대폰 문자로 우리 회원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거는 이거 주소 뭔데 이게 또 뭐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자세히 보면은 대구 문화재시 기획하는 게 밑에 글자가 뜹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 회원님들은 다 보시면 알 겁니다. 문화재 답사, 교양 강좌, 동아리 활동, 기타 뭐 이런 걸 이제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이 이제 중요합니다. 문지 회원 가입. 지금 여러분들은 문지 회원은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문지 회원도 가입 안 되는 사람 홈페이지 가입 요게 중요합니다. 자, 뭐 이 약관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전체 동의해야 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요거를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입력, 이름 쓰고 휴대전화,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3세 주소, 이메일. 예. 그리고 여기 뭐 요 숫자를 보고 요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요런 절차를 밟아야 요 이제 회원가입 요걸 클릭하면은 회원가입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은 저는 본인이 하기가 좀 서툴다면은 집에 자녀들 혹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야 이거 대구 문화재기획 회원 좀 되도록 가입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쉽게 합니다. 휴게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겁니다. 그 일일이 이제 문자로 회원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심시풀이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뭐라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많이 하고 지금 3차전하고
그러니까 나도 오늘 삼촌한테 별도로 이게는 거기서 받아야 예. 자, 예, 오늘 마치고 혹시 강사님 계시죠? 앞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은 전부 마찬가지로 점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교양강좌가 지금 이렇게 토요강좌에서 교양강좌로 넘어와서는 이만하면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전 회원이 돌아가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년까지 했던 토요강좌는 한정된 회원만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반응은 적고 그랬어. 혜택은 적고 그랬습니다. 자, 9월달에 이제 추석이 곧 연휴가 좀 있죠. 그러면은 추석 연휴가 아시다시피 이제 6일간 아닙니까? 그 속에 10월 2일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돼가지고 16일로 변경을 한다 하는 건 이제 매년 방금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지금 13일에 교양 강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일에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9월달에 그 이제 2번이 남아 있고, 15일에 문화재 답사가 있어요. 이미 그 신청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85명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마 지난번에도 뭐 6명인가 7명 낳는 걸 86명으로 끊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지금 사무처장이 전 회원에게 지금 다 문화재 답사 안내를 보냅니다, 문자를. 그러니까 그 왜 폐단이 그러냐면 전에는 팀장님의 속도에 따라가지고 바로 즉시 이첩을 시키는 팀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 그걸 뭐 하루 이틀 놓쳐보는 수가 있고 이래요. 늦게 간 팀은 모르고 마감한 이후에 우리는 이게 아직 몰랐는데 이런 수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그걸 개선했으니까 이제 전 회원에게 일단 문화재 답사는 다 보냅니다. 기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받으시거든. 참가 이양에 있는 회원님들은 즉시 계좌로 송금을 시키고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부탁드리고, 이번에 15일은 삼성궁 저 지리산 기설 하만 쪽인가 저쪽 갑니다. 한강인가. 삼성궁을 보고 그 다음에 불락사라는 사찰, 우리 주지스님이 여기 교양강좌도 4월달에 5월달에 여기 한번 출마한 적이 있는 분인데 그 불락사에 우리가 한번 들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탐방하는 것을 주지스님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5일은 등록되어 있고 통보받은 분은 자질을 주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오늘이 19강 30번 중에서 지금 19번째 오늘 교양강좌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첫날이 되는데 앞으로도 남은 교양강좌에 꼭 그 요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뜻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교양강좌 참여해서 수고 많았고, 오늘 수고하신 우리 그 강사님 두 분, 지금 서상한 수석부회장과 뒤에 이동일 우리 강사님 뒤에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명예장 소개하신 대로 전심같이 하실 분은 밑에 송원식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